미국 동남부 플로리다. 이곳에서는 40대 미국 여성이 얼굴이 살짝 붉게 달아오를 정도로 설레는 표정으로 무언가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름 아닌 주택인데요. 자신의 전 재산도 모자라 빚까지 내어서 산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얼마 지나지 않아 그토록 좋아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 모든 근심은 혼자 다 떠안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찡그리며 바라보는 곳에는 징그럽게 생긴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지나다니고 있죠. 자신의 인생과 영혼까지 바쳐서 마련한 주택에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뜻밖에도 한국의 토종개인 진돗개를 만나게 되면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내 친구 메이븐 정말 축하해. 이제 곧 네가 그토록 원하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생겼잖아. 정말 감격스럽다. 그동안 네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노력했는지 알기에 더 감동이야. 그런 중소기업 회사에서 40살이 다 될 동안 코딱지만 한 월급 받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도 이제 곧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테니까 얼마나 좋아. 어이구, 저 화상이 저를 축하해주는 건지 아니면 약을 올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기분은 아주 최고입니다. 제 친구 제니도 말은 저렇게 해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기에 저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사실 친구의 말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코딱지만 한 월급 받아가면서 먹을 거 덜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전 재산으로 이번에 이사를 하거든요. 무려 내 집으로 말이죠. 실은 제 돈으로만 이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은행에 융자가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요즘 같은 시기에 매매로 집을 사면 오히려 손에다 뭐다 말들이 많지만 저는 그런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오랜 꿈이 바로 내 집 마련이었거든요. 드디어 그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계약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다음 주에 이사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집은 주변 주택들의 시세보다 더 싸게 나온 집이어서 자칫하면 놓치는 상황인지라 급하게 계약했죠.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엄마야. 아이고,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네. 어휴. 집이 오래 비어 있었나? 뭔 집안에 뱀이 있어?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이사를 하는 날 짐을 들여놓는 도중에 집안에서 뱀이 발견됐어요. 제가 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뱀의 대가리가 살짝 각이 진 걸 보니 독이 있는 뱀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집의 수상한 부분들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독뱀이 그 집에서 발견된 것은 일시적인 우연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사를 하는 도중에 뱀은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삿짐을 옮기시는 직원들이 잠시 일을 중단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한참이 지난 시점에 이사가 완료되었죠. 모두 사라지고 저와 반려견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나머지 짐들을 풀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음산하고도 기분 나쁜. 그때 제 반려견이 어딘가를 보면서 마구 지저대더군요. 그쪽을 자세히 쳐다보니 뭔가 길쭉한 시커먼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뱀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것들이 뱀이라는 걸 알아채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와 반려견은 새롭게 이사한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투숙했죠.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내 집 마련을 했다고 좋아했더니 이사도 끝냈는데 내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여관에서 자야 하는 신세라니. 혹시 이래서 집값이 다른 곳보다 쌌던 건가? 그날 밤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너무 성급하게 주택 매매 계약을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좀 더 침착하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했어도 충분했는데 그저 주변에 다른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는 이유로 덜컥 계약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집으로 돌아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어제보다 많은 수의 뱀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죠. 저는 곧바로 뱀을 퇴치해주는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금 급하게 처리를 부탁드렸더니 다행히 그날 오후 업체에서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빚까지 내어 매매한 집이라서 눈앞이 캄캄했는데 뱀을 전문으로 퇴치하는 업체에 방문해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곧 뱀과는 안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서 여기저기 약품을 분사하고 소독하고 눈앞에 보이는 뱀들을 망에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들만 보면 금방이라도 뱀들이 퇴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뱀들은 모두 잡힌 듯 보였죠. 하지만 뱀 퇴치업체 직원이 모두 돌아간 이후 저녁 어디에서 기어 나오는지 또 한 마리씩 뱀들이 꾸물거리며 기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다시 계약을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나? 사기 계약이라고 우겨볼까? 사실 부동산 측에서 이 사실을 숨기고 저에게 물건을 팔아넘긴 거면 사기 계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하여 이 사실에 대해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뱀이 이렇게 득실거리는 집을 어떻게 말도 안 하고 팔아넘길 수가 있냐? 이건 무효계약이다. 라는 게 저의 주장이었고,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이고 그런 뱀이 그 집에 있는 줄은 우리도 몰랐다는 게 부동산 업자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소송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고, 그러기엔 저에게 남은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이었죠. 빚까지 내서 무리하게 계약을 맺은 집인데 이런 문제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당분간 뱀이 득실거리는 그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뒤적거리다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을 발견했죠. 뱀을 잡아주는 덫이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것은 아니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주 거저먹기였는지라 불만 없이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이 뱀덫은 제법 효과가 있었습니다. 덫으로 벌써 뱀을 10마리가 넘게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뱀은 끝도 없이 출몰했습니다. 덫을 바꾸고 또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카드값을 확인해보니 뱀덫으로만 200만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이러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마치 이 집 어딘가에서 뱀이 끝도 없이 나오는 게이트라도 열려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뭔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턱 하고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것에 대해 축하를 해주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 친구 메이븐, 내 집 마련했다고 벌써 나를 잊은 거야? 이사한 지도 한참 지났는데 초대 연락이 없니? 나 정말 실망했어. 이번 주말에 집들이 갈 테니까 준비해둬. 우리 멋진 바비큐 파티하자. 친구는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다 보니 속 편하게 집들이 겸 바비큐 파티를 열자고 혼자 신났더군요. 그래서 지금의 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면서 파티는 다음에 하자고 설득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오히려 잘 됐다면서. 그렇다면 더더욱 나를 초대해야지 라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조금 선을 넘는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일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길 지경인데 오히려 잘 됐다니 저를 놀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이지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친구에게 설득당해 며칠 후 끔찍한 독사들이 즐비한 지옥 같은 내 집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일은 그 일이고 일단 친구를 초대했으니 제가 해야 할 의무는 다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준비했고 소주도 준비했죠. 제 친구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의 베스트 프렌드죠. 그래서인지 저도 이 친구 덕분에 한국 음식 맛을 알아버렸고 그 이후로 저 혼자서도 한국 음식을 종종 먹곤 했습니다. 제니 오랜만이야. 너도 참 징하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다 말했는데 기어이 나에게 이런 파티 준비를 시켜? 너 나중에 내가 다 복수할 거야. 그렇게 알아둬. 응? 근데 왜 오늘은 개들을 2마리나 데려왔어? 뱀한테 물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맹독 뱀이라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자기 반려견을 2마리나 데리고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진돗개라는 품종의 반려견이었는데 보통은 1마리씩 데리고 다니는 걸 알기에 조금은 의아해서 오늘은 왜 2마리나 데리고 왔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에 제 친구 제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대신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하더군요. 파티 준비는 잘 해놨어? 나 삼겹살에 소주 없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오늘 널 위해서 내 사랑하는 귀염둥이들을 둘씩이나 데려왔다고? 뭐, 쟤들은 마냥 재미로 하는 일이니까 즐거워할 것 같지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나중에 이야기해준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서 그간의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정말이지 즐거운 시간이었죠. 내 친구 한국인 제니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이 얼마나 깊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베스트 프렌드가 된 거였죠. 우리들은 한참을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했고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밤이 어둑해졌습니다. 메이븐, 나 너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가도 되지? 지금쯤 아마 다 끝났을 거야. 아까부터 대체 무슨 알 수 없는 소리냐고 이제는 말해주라고 버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상태가 저런데 어떻게 네가 여기서 자고 갈 거냐고도 했죠. 상태를 봐야겠지만 여차하면 집주인인 저조차 여관에 가서 자야 할 판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한 지 불과 5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제니가 키우는 반려견 진돗개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의 주변에는 그 지독한 맹독뱀들의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안이 벙벙해져서 물었습니다. 내 친구 메이브나, 내 집들이 선물 마음에 들어. 그냥 우리 애기들이 장난감 가지고 논 거야. 아마 이제 너희 집에 있는 뱀들이 씨가 말랐을걸? 친구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도 뱀들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 진돗개라는 한국 토종개는 사냥에 특화된 품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다른 개들과는 사냥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도 했죠. 특히 뱀을 사냥할 때는 더더욱 말입니다. 일반적인 개들은 뱀을 사냥할 때 뱀을 물고 털어서 허리를 끊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앞발과 입을 이용해서 뱀의 머리를 부러뜨리는 방식으로 사냥한다고 했죠. 그래서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뱀 사냥이 가능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진돗개는 워낙 영리해서 이런 사냥을 재미로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뱀이라고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뱀덫을 사는 데만 200만원가량 소비하고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저 친구와 제가 몇 시간 파티를 즐기는 동안에 진돗개가 우리 집에 있는 독뱀들을 모조리 사냥했던 것이죠. 사실 제 친구 제니가 우리 집에 집들이를 하러 오기 전까지는 우리 집이 낯설고 싫었는데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애착이 가는 집으로 변했답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내 친구 제니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제니의 진돗개 애기들도. 지금까지 한국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티브였습니다. 미국 여성 메이븐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